정유재란 당시 선조의 명령 중 이순신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불리한 전투임이 뻔히 보이는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선조의 명령 불복종이 누적되어 가던 이순신은 일본 장수 한 명을 놓친 것을 빌미로 잡혀 파직을 당하고 원균에게도 삼도수군 통제사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원균은 평소 싫어하던 이순신 못지않게 자신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수군 함대를 한산도에 묶어둔 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어 조정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균에게 도원수 권율은 국가에서 높은 벼슬을 준 것이 부귀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거늘 임금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그제서야 원균은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산도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부산 앞바다로 출전하게 됩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이미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균은 총통을 쏘아대며 적진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했고 일본군은 배를 돌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균은 군사들을 계속 재촉하며 함선들을 진격시켰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함대는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지만 전열을 흩어지게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원균보다 부산 앞바다의 조류를 더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생각하지 못한 조선 수군의 함대가 바다로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함선들이 계속 바다를 향해 나가자 원균은 육지를 향하라고 명령하지만 강한 조류에 휩쓸려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원균은 군사들에게 계속 노를 젓도록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군사들을 지치게 하려는 일본군의 계략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가까이 접근하다가 다시 멀리 도망가기를 반복하며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조선 수군은 힘겹게 가덕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덕도에는 일본의 육군이 숨어 기습을 노리고 있었고 결국 이 기습에 원균은 400여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일본군의 수륙연합작전에 패배한 원균은 잔여 병사를 규합하여 거제도의 영등포를 거쳐 칠천도로 후퇴하게 됩니다. 칠천도에 도착한 원균은 장수들을 모아서 작전회의를 진행합니다. 원균은 일본군의 강함을 몰랐고 하늘마저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며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에 경상우수사 배설이 반기를 들며 이야기합니다. 용맹함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고 물러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후퇴하는 것도 용인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균은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은 목숨을 내던져 싸울 것이니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회의가 끝난 후 배설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투가 시작되면 7,000량을 빠져나가 도망가자고 비밀리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지나 날이 밝았는데 밤중에 몰래 잠입한 일본군이 조선의 군량선에 불을 지르며 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에 오가는 백병전에 정신이 없던 가운데 원균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배설을 발견합니다. 이에 화가 난 원균은 당장 배설을 잡아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배설은 자신이 관할하는 배 12척을 끌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에 군사까지 달아나며 위기에 몰린 원균은 끝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비대했던 원균은 멀리 가지 못하고 언덕의 소나무 밑에 주저앉고 맙니다. 당시 원균을 수행하는 이가 없었기에 일본군에게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도망쳐서 죽음을 모면했는지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7,000량 해전에서 대부분의 장수가 몰살당했기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렇기에 조정에 올라가는 보고에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내 이 참담한 패배의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어찌해야 할 방도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든 함선이 불탔다는 소식에 다른 지방에 남은 함선은 없는지 다른 계책이 없는지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간계에 속아서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에게 압박을 가하여 부산으로 출전시킨 선조는 이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균은 이순신 장군에게 인계받은 최대 규모의 정예군을 이끌고 제대로 전투를 치르지도 못하고 몰살당하며 큰 피해를 남긴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원균의 무능한 지휘에 도망을 결정한 경상우수사 배설의 결정은 후에 중요한 전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명량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끌고 맞선 12척의 배가 바로 배설이 도망가며 끌고 간 함선들이었던 것입니다. 전술보다도 자신의 화를 앞세워 군사들을 무능하게 지휘한 원균의 최후는 비참했고 한국사 전체의
졸렬한 전투를 남기게 됐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며 흔들리는 선조의 조정과 이순신 장군이 얽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